아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리 사임 후에 범죄로 인해 소추되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아베는 지금 오직 이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9월에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민당의 총재와 총리 자리를 신복에게 넘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커져가는 상황인데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충격적인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도 지적한 것처럼 아베는 자신이 그만둔 뒤에 범죄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꼼짝없이 구속되어야 한다. 아베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차기 총리로 앉혀야 하는 판이다. 하루 종일 그 국리를 하다 보니 지금 국회에도 못 나오고 일본 전역에 시일구가 확산되어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베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샵 아베 퇴진, 샵 아베 심판 등의 태그뿐 아니라 샵 아베 신조 고투 형무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두려워하고 있겠지만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아베의 불법 행위가 폭로될 것을. 임기 만료가 되어도 그만둘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아베는 이제 정말 끝장났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마시는 것 먹었지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빨리 지옥에 떨어져라 등의 트윗들이 하루에도 엄청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는 국회 해산을 하고 총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집권당에 힘을 쏟아줘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 것인지 머리가 깨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에서 자산 매각 명령을 빨리 내려주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빨리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해라 라고 선동을 하면서 아베를 돕는 혐한 분위기 조성에 바쁜 상황입니다. 또 아베가 이번 8월 15일 종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하면서 한국 측의 반발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아베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극대화하면서 집권당 지지로 여론을 만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이 국회 해산과 총선 승리에 전략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의 이런 잔머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베가 도망칠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 번지고 있는 9월 중의원 해산, 10월 총선거 일정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민당의 간사장을 했던 정치인은 내년 가을 아베의 임기를 감안하면 10월 25일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사항이 없다 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이미 기운을 잃어버린 아베를 대신해서 아소다로가 전면에 나서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묘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세를 5%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아베가 불시에 국회를 해산하면서 야당들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 선거구마다 야당이 난립하면서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에서도 벼르고 있으며 이미 물밑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언제든지 국회 해산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간포스트가 정치 저널리스트 노가미 타다워키와 함께 전국의 소선거구 1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의 당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8월 14일자후에서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자민당은 이전보다 68석이 감소한 216석으로 과반수 233석에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이며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24석을 합쳐도 겨우 240석이 빠듯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 가운데 여야 접전 선거구가 42석이고 현재처럼 아베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는 자민당은 비례를 포함해서 193석의 대참패를 당하고 공명당을 합쳐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총선 투표율을 보면 2014년 약 53%, 2017년 약 54%로 전례 없는 낮은 투표율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본 국민들이 아베의 정치 스캔들과 아베노마스크, 극부금의 덴츠 비리와 C19 대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분노를 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총선이 되면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아베 정권 심판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일반 자영업자와 의사회, 중소상공업인, 농업인들이 이번 C19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민당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하는 정치인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낙선운동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의 8년 동안 수많은 불상사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리어 정치 자금 비리 등 엄청난 부패 정치를 한 정치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 위기 대응을 잘못한 장관 등 아베의 친구 인사로 기용한 장관과 차관들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7명을 지목했는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포함해서 아베 내각의 주력 장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C19 대응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대처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베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순간에 아베와 자민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와 자민당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의 국지전이거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으로 분위기 반전과 지지층 결집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아베에 대한 원성과 분노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베는 잠을 못 들고 있다네요. 저녁 회식도 통 안 하는 것으로 보니 밥맛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위기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각국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빗장들을 푸는 모습을 연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국내의 이동 정도를 허가하는 수준이며 해외의 이동을 허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국가 간 이동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공식 허가를 시작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중 처음으로 한국의 패스트트랙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협의된 이 제도는 양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국 시에는 14일간의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제약이 따랐지만 이 협력에 따라서 1~2일간의 테스트만을 거치면 능동 감시 하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5개 지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은 양국이 서로 무역 비중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의 협의가 있던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오픈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교류가 많아서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역을 신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태 초반에 한국을 막아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마저 한국에 특별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입국을 허락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340명의 기업인을 대거 입국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거 입국 조치는 외국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끝까지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의 설득과 양국의 경제활동 공로를 참고했고 최근 베트남이 방역 승리를 선언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빗장을 다른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오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각종 여론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였는데 베트남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 할 수 있다고 베트남 주한대사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 교역량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방역 모범국인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이 일본을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했지만 일본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에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의 상황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우 위중한 데다가 일본은 5월 말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연장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조치를 고려해서도 일본을 입국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만 예외 입국 조치를 하는 것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쿠웨이트, 키르기스탄은 한국과 경제 교류가 깊은 나라들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국 기업들만 예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들 역시 당국의 경제 재개와 관한 설득과 더불어 한국 방역을 인정해 오픈한 것이죠. 러시아는 아직은 입국을 완전 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며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 합니다. 2월 말부터 한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앞다투어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부터 입국을 허용해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국 허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품들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제품을 신뢰하고 주문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1분기 농수산물 수출이 작년 대비 9.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가별로 봉쇄가 이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문의와 주문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도 위생에 예민해진 중화권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서 한국산 식품 수출이 늘었습니다. 또한 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IT 제품과 같은 첨단 제품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한국산 프리미엄은 더욱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방역 수준을 보여줬던 한국 당국이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국에 가장 먼저 예외 입국을 허락받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안 그래도 매우 위중하고 바쁜데 과학자들의 전혀 다른 영역의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세계적 모범이 된다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비롯해 워크스루까지 설치해서 테스트를 시행 중이지만 검사율은 매우 저조하고 의료진의 장비 부족 등 골치가 아픈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3월 말에 일본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를 보도했는데 그들은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현재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와 북동부의 이와테 지역에 지진이 임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 켄지 사타케 도쿄대 교수는 지난 6천년간 퇴적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등 7개현에 대한 피해를 시뮬레이션했으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대형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도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패널은 이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주기상 300~400년마다 이 지역에 대형 쓰나미가 관찰되었으며 17세기에 관측된 지진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 곧 지진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도 약 규모 9.0급의 대형 지진으로 예상되며 발생된 쓰나미는 30m가량의 쓰나미가 이와테와 홋카이도에 닥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현에 쓰나미로부터 보호를 위한 장벽을 세운 상태입니다만 예상 쓰나미는 장벽의 높이를 상회합니다. 사타케 교수는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대지진은 해변 제방 등 방어 인프라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피난하는 것으로 일본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당국의 방역 방침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기도 역부족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골든 위크로 해변에 사람이 넘치는 가나가와현 등에서는 서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매일매일이 위중하지만 한쪽에서는 골든 위크 때 일본 휴양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에서 말로는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하지만 도시 봉쇄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는 단계임에도 여전히 테스트는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어느 정도 방역에 손을 놔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동일본 대지진 시뮬레이션을 보며 과학자가 경고를 한들 먼 얘기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예상적 다수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것은 일본 당국의 기본 방침과는 정반대로 대치된다고 현재 관련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오염된 지역에서 거주를 명령했습니다. 지자체 및 정부에서 이주금 등의 재정 지출이 어렵고 도쿄올림픽 상징인 부흥의 장소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더라도 당국이 얼마나 대응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2021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이 이번에 또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피해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치르지 못했던 도쿄올림픽 개최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매우 분주하기도 하며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일본에서 심각하게 떠오르는 상황으로 과연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일본 지역에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행정력을 보여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과학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현재 지진 대비는 가장 일본에서 서둘러야 할 사안이며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한국 등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2020년이 힘든 해로 기억되겠지만 유독 일본에는 다양한 일이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